안녕하세요, 태바트입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디지털 드로잉 강좌의 두 번째 브러쉬 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브러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광선욕과 특별한 질감을 제외하고 저는 단 3개의 브러쉬만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그 3가지 브러쉬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각 브러쉬의 사용 방법을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강좌를 보시고 나면 단 3개의 브러쉬로 고퀄리티의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으로는 이 3가지의 브러쉬만으로 완성한 스칼렛 요한슨의 그림을 끝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처음 그림을 그리려고 프로그램을 켜면 너무 많은 브러쉬가 있어서 어떤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야 할지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제가 필요했던 브러쉬는 단순하게 밑그림, 색 채우기, 부드러운 명암을 표현할 수 있는 브러쉬가 필요했고 모든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3개의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러쉬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간단히 브러쉬의 사용법을 알아볼게요. 브러쉬 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브러쉬를 선택하고 브러쉬의 크기와 투명도를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컬러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마다 모양과 기능의 위치가 다르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찾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브러쉬의 첫 번째, 연필 브러쉬입니다. 말 그대로 연필입니다. 연필은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필수적인 훌륭한 미술 도구죠. 명암의 세부적인 단계에서부터 부드럽고 강하게 강약 조절이 가능하고 질감 표현 또한 가능한 만능 드로잉 도구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튜버분들께서는 색연필로 실사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는 하죠. 저 또한 이 연필 브러쉬는 밑그림과 거친 질감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연필 브러쉬라고 해서 검은색만 있는 건 아닙니다. 디지털 드로잉을 하실 때는 모든 브러쉬에 컬러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연필 브러쉬에 특정 컬러만 적용되면 바로 색연필이 되는 거죠. 제가 주로 사용하는 두 번째 브러쉬는 마커 혹은 붓으로 불리는 브러쉬 도구입니다. 특징은 컬러를 강하게 표현해 주는데 너무 볼펜같이 칼 같은 선 말고 끝이 부드러운 브러쉬가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브러쉬는 에어 브러쉬입니다. 에어 브러쉬는 넓은 부위를 고운 스프레이를 분사하듯 사용하는 브러쉬인데 보통 명암의 부드러운 단계, 빛 효과 등으로 사용하며 저는 만화와 실사의 경계를 허물어주는 브러쉬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3개의 브러쉬의 사용법을 간단히 알아볼까요? 저는 연필 브러쉬를 기본적으로 스케치할 때 활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부 묘사를 진행할 때 좀 거친 느낌이나 머리카락, 피부를 연필 브러쉬로 마감 처리해주면 좀 더 사실적인 질감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플마다 다르지만 이 붓 브러쉬 또는 마커 또는 파인펜 브러쉬는 확정적인 컬러를 넓게 칠하거나 특정 부위를 명확하게 묘사할 때 활용합니다. 가이드 컬러를 칠하고 눈, 코, 입, 머리카락, 옷 등의 세부 묘사를 진행할 때 사용합니다. 에어브러쉬는 부드러운 명암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요. 모든 명암은 단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 이렇게 아주 많은 단계가 촘촘히 쪼개져 이루어지는데 에어브러쉬는 고운 입자가 넓게 퍼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사와 같은 명암을 넣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 명암을 부드럽게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피부 같은 채색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또한 브러쉬 크기를 조정해서 가장 작게 만들면 세부 묘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에어브러쉬만을 사용해서 모든 채색을 하게 되면 그림이 흐릿하고 뿌연 느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 컬러가 채워진 상태에서 에어브러쉬로 명암의 덩어리감을 표현하고 기본적인 세부 묘사까지 진행한 다음에 붓브러쉬와 연필 브러쉬로 명확하게 해주고 강조가 필요한 부분을 묘사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로 사용하는 3가지의 브러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브러쉬들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필 브러쉬로 스케치를 잡아줍니다. 스케치가 대략적으로 완성이 되면 파인펜 또는 마커, 수채화 브러쉬로 가이드 컬러를 채우면서 레이어를 나누어 줍니다. 레이어에 대한 내용은 드로잉 강좌 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알파값 잠금 또는 클리핑 기능을 활성화해서 에어브러쉬로 명암의 덩어리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다시 파인펜 브러쉬와 에어 브러쉬를 활용해서 눈, 코, 입을 묘사해줍니다. 파인펜 브러쉬로만 명암을 넣으면 너무 만화 같은 느낌이 나고 에어 브러쉬로만 채색을 할 경우에는 너무 흐릿한 그림이 되니까 2개의 브러쉬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에어브러쉬의 크기를 가장 작게 해서 세부 묘사를 진행을 하고 그 위에 파인펜 브러쉬로 형태를 정리하고 질감을 넣는 순서가 가장 적절합니다. 저는 특히 머리카락, 눈, 입을 묘사할 때 이런 순서로 작업을 합니다.
배경은 에어브러쉬의 크기를 조정하면서 채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흐릿한 아웃포커싱의 효과를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테일을 잡아주고 그림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스칼렛 요한슨의 그림이 완성되었는데요. 단 3개의 브러쉬만으로 이렇게 인물화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브러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지진 마세요. 이 이외의 브러쉬들은 보통 질감을 표현해주는 브러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림을 좀 더 편하게 그리게 해줄 뿐이니까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채색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바트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